우리는 앞의 강의에서 웹브라우저는 HTML 문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문서 객체 모델을 생성을 하고, 생성된 문서 객체 모델은 다음과 같이 돔트리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각각을 노드라고 부르는데, 이런 노드를 선택하고 제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조작을 하는 방법도 배워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배울 내용은 이제 12.4절에 나와 있는 새로운 노드를 기존의 돔트리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존재했던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에다가 정리하기로는 일단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노드를 생성하는 것과 노드를 연결하는 이 두 가지의 구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적어놨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노드를 생성하는 메서드인 create element, text node, attribute와 같은 메서드를 사용해서 하나의 노드를 만들게 되면 이 만든 노드를 기존의 돔트리에 연결을 해야지만 웹브라우저에 추가가 되니까 노드 연결 메서드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예제 코드를 하나 간단하게 적어 볼 건데, 이렇게 h1 태그만 사용된 예제 코드 하나를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새로운 a 태그를 만들어서 웹브라우저에 추가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태그를 만들어서 추가한다 라는 얘기는 결국 새로운 노드를 생성해서 기존 돔트리에 연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우선 노드를 생성해 줘야 됩니다. a 태그에 해당하는 노드는 요소 노드이기 때문에 create element라는 메서드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도큐멘트에 create element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만들고 싶은 요소 노드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 태그에 해당하는 요소 노드가 생성이 되어져서 해당 변수에 할당이 되게 될 거고요. 이렇게 생성된 노드를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돔트리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해보도록 할 건데, 도큐멘트 객체에 body, 이렇게 도큐멘트 객체의 body 속성을 접근하면 해당 body 태그에 해당하는 요소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append child라는 메서드로 자식 요소로 우리가 생성한 노드를 추가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 이렇게만 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냥 단순하게 a 태그에 해당하는 요소 노드만 만들었고 a 태그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와 같은 거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분명 이렇게 body 태그의 마지막 자식 요소로 a 요소 노드가 추가된 것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a 태그에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텍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돔을 배웠을 때 텍스트도 하나의 노드이고 이 노드의 종류는 텍스트 노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노드를 생성할 때는 create element는 요소 노드를 만들 때 생성하는 메서드고, create text node 메서드는 텍스트 노드를 생성할 때 만드는 겁니다. create attribute 메서드는 속성 노드를 생성할 때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텍스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create text node라는 노드 생성 메서드로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const text node 도큐멘트 create text node라는 메서드로 link라는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텍스트 노드를 그냥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A 요소에 자식 요소로 이렇게 노드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A의 자식 요소로 텍스트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AEL은 이미 A 요소 노드가 담겨져 있죠. AEL에
append child라는 메서드로 자식 요소로 append 합니다. append가 추가니까 추가한다는 얘기인데 뭘 추가하냐? 텍스트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추가하고 나서 추가된 A 요소를 전체적으로 바디 태그의 마지막에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추가를 해도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요. 뭐냐? A 태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렇게 A 태그만 사용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속성, href라는 속성까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속성을 만들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속성은 href attribute document create attribute라는 메서드로 만들 수 있어요. 나는 href라는 이제 속성 노드를 만들 거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속성 노드에 값을 할당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value라는 속성으로 값을 할당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www.gilbert.co.kr 길벗 공식 웹사이트 주소를 href 속성으로 할당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href 속성에 해당 링크가 연결된 부분이 생성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생성된 속성 노드를 기존의 A 요소 노드에 연결을 할 때는 이 돔트리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성 노드는 엄밀히 말하면 자식의 개념은 아니에요. 자식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append child라는 메소드로 추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set attribute node라는 메소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 놓은 겁니다. set attribute node는 set 속성 노드를 셋하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생성한 속성 노드를 set attribute node 메소드로 이제 할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AEL에 set attribute nod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href atttr을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도 추가해주고 이걸 최종적으로 바디 태그의 자식 요소로 추가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href 속성에 이제 이 속성 값이 추가가 되면서 다음과 같이 완전한 A 요소가 추가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노드를 생성하고 그 노드를 기존 돔트리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노드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영상 찍을 때마다 매번 설명드리는 건데 이 코드 injected by live server는 live server라는 익스텐션에서 자동으로 마지막에 추가해 주는 거니까 사실 없는 셈 치셔도 된다라는 걸 꼭 당황하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바디 요소의 자식 요소로 append를 시킨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이 스크립트 태그보다 더 뒤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태그 뒤쪽으로 새로운 A 요소가 추가되었다 라는 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노드를 새롭게 생성을 하고 기존 돔트리에 연결을 하면서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배워봤으니까 이제 기존에 존재했던 노드를 삭제하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노드를 삭제한다라는 얘기는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는 기존의 HTML 요소를 우리의 임의적으로 삭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기존의 H1 요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해당 요소를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노드를 삭제할 때는 remove child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데 이 remove child 메서드는 내가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의 부모 노드에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삭제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삭제할 대상 요소 노드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는 제가 H1에 해당하는 노드를 삭제한다라고 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H1이라고 해서 노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remove child라는 메서드는 선택한 노드의 부모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HEL에 부모 노드로 이동하는 건 이제 우리가 노드 탐색과 관련된 공부를 했었을 때 페어런트 노드라는 속성이 있다라고 배웠어요. 페어런트 노드로 부모 노드로 이동한 다음에 remove child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내가 삭제할 이 요소 노드를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존재했던 H1에 해당하는 요소 노드가 깔끔하게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웹페이지에 표시가 되지 않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내가 이 삭제를 하는 걸 이렇게 한 개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삭제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p 태그로 이렇게 내가 p 태그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모든 p 태그로 작성된 요소 노드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삭제를 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모두 다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시면 되는데 우선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방법은 모든 노드를 한 번에 찾는 겁니다. 그래서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 all이라는 메소드로 p 요소를 모두 찾아요. 그리고 얘를 반복 접근하여서 개개의 요소 노드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접근한 노드의 페어런트 노드를 사용해서 remove child 메소드를 사용하고 이렇게 매개 변수로 전달해 주게 되면 찾은 모든 p 요소 노드를 반복하면서 하나씩 삭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p 요소에 해당하는 노드를 삭제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노드 탐색을 할 때 child nodes라는 걸 배웠다라고 했어요. child nodes는 이제 바로 자기의 자식 노드를 모두 다 반환을 하는 건데 현재 우리가 지우려고 하는 게 p 요소에 해당하는 노드고 p 요소의 바로 부모는 body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const child nodes 도큐멘트에 body라고 하면은 바로 이 body 요소 노드에 접근한다라고 했죠. body 노드에 child nodes 라는 속성으로 모든 노드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const log로 child nodes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현재 이런 식으로 모든 노드가 다 찾아져요. 근데 이 child nodes 같은 경우는 요소 노드뿐만 아니라 텍스트 노드까지 찾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텍스트 노드를 포함해서 전부 다 뭐 스크립트 태그라든지 A 태그라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찾아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찾아진 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반복문을 태우는 거예요. for each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노드를 직접적으로 반복을 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노드와 관련된 속성 중에서 노드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노드 네임이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의 이름을 출력을 해줍니다. 우리는 삭제하려고 하는 게 이제 p 요소 노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노드는 노드 네임은 p일 때 얘의 페어런트 노드로 접근을 해서 remove child 메서드를 사용하여 현재 노드를 지워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명령어를 작성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p 요소에 해당하는 노드만 if 조건문에 걸리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p 요소에 해당하는 노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잘 응용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없이 제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그러한 방법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